인류는 과연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암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you get cancer, that's all, brother. You're through.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급속히 많아지면서 암은 근대에 생겨난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네덜란드의 화가 얀 브레엘이 그림 꽃과 과일에 둘러싸인 여자와 아이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뿔이 달려있는 토끼 모양의 매우 특이한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은 북아메리카 민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 제카로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제카로프가 상상 속 동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고 뿔 모양이 돌기는 사실 암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쇼프 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토끼 머리 근처에 암세포의 증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2억 4천만 년 전에 원시 거북이 화석에서도 그리고 7천만 년 전에 공룡의 뼈에서도 암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생명체와 함께해온 암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암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이 체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체액이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체액 이론을 주장했고, 그 밖에도 림프가 고여있으면 암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난무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현미경을 통해 암을 직접 관찰하게 되고 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암은 결국 세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암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되어도 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They can look for the future treatment of cancer, and on their findings will depend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암은 종이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생명체에서 존재해왔지만 오직 인간만이 암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20세기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암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액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세포 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요. 세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바로 마음대로 증식하지 않기입니다.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들이 들어있고, 염색체는 아데닌과 티민, 고아닌과 시토신이라는 염기가 짝을 이루어 셀 수 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 순서에 따라 세포의 증식, 기능, 사멸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염기들이 잘못 연결되었거나 연결이 끊어져 정보가 손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마음대로 증식하는 암세포로 변하고, 이 세포들이 군집을 이루어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학자들은 유전자를 돌연변이시키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그리고 무작위 요인입니다. 담배, 술, 자외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잘 조절하더라도 돌연변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유전적 결함을 물려받은 채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포가 분열할 때 무작위적으로 유전 정보가 오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실수로 발생되는 암의 확률이 전체 암이 66%가 된다고 합니다. 즉, 암이 3분의 2는 미리 예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한평생 수십억 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들이 축적이 되면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암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충분히 오래 살기만 하면 누구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암을 조기 진단하고 그 전이를 막는 일입니다. 암세포는 원래 있었던 곳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조직 혹은 장기로 정착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암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희는 먼저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여 암이 전반적인 유전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암에서 칼슘 신호 전달 연관 유전체 군집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카브 1점이라는 칼슘 이온 채널이 암에서 굉장히 발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여러가지 암세포들은 칼슘 신호를 조절하여 세포의 증식, 대사 및 전이에 이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유래의 암 조직에서 카브 1.2 칼슘 채널이 암 표지인자와 함께 높게 나타났고 환자 유래의 세포를 관찰해보면 카브 1.2는 암세포의 덜기에 위치하여 칼슘 이온이 흡수를 활발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 유래의 암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보니 굉장히 활발한 증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카브 1.2를 증가시키게 되면 더욱 강력한 증식 능력을 보였고 억제 약물을 투여하니 세포 증식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암세포의 이동 및 전이 능력은 카브 1.2의 억제 약물 투여나 유전자의 파괴로 인해 드라마틱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하여 칼슘 신호 전달 체계와 암 발생 발전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기초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브 1.2를 통한 칼슘 신호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 치료 개발에 있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갈 길이 멀고도 멀지만 많은 연구자의 노력 끝에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미래가 올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